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3% 정도 떨어지죠. 뭐 미증시의 하락폭도 조금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건 사실상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고가에서 몰빵을 했다 뭐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주군의 이런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다는 거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기술의 흐름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의 방향, 그쵸? 성장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래갖고 뭐 바로 뭐 매도하고 이동하거나 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는 이유는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나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 쪽에서 크게 강한 종목은 없는데 이 분야별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그리고 리노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HBM을 만드는 장비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GPU가 만들기 전 단계인, 그쵸? 디자인을 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 그 디자인이지 약간 좀 잡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일단 그런 거죠. 엔비디아에서 TSMC 쪽으로 맡겨요. 또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맡겨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GPU, 그쵸? AI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죠.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감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온칩스가 강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연관되어서 리노공업도 강할 수밖에 없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 그쵸? GPU가 만들어지고 나서 후공정, 그쵸?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쪽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걸 보면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가온칩스 그리고 리노공업, 그쵸? 분야는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하이닉스가 강했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움직임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하는 건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쉽게 안 꺾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도주가 변화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잘 없어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꺾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언제 꺾일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그렇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하이닉스 쪽으로 오고 하이닉스 쪽으로 온 내용들이 한미반도체 쪽으로 내려오고 실적들이 한국에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쪽으로 파생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좋아지고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소부장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런 실적 부분들이 먼저 반영한다면 엔비디아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지 사전에 체크하고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뭐 하이닉스 와 이제 3% 빠지네 이제 끝인가 여기서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빠지네 그러면 당연히 밑을 보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뭘 사야 될까. 산업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자 보세요. 24년도에도 지금 AI 서버에 대한 투자는 23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증설한다고 이미 밝혔고요. 오피셜하게 내용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해야지 뭐 다른 부분에 뭐 눈을 돌리고 뭐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앞단을 먼저 보되 이런 모든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매매할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지금 살아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못해도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 그렇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찾았을 때 수익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리고요. 이런 원리를 이해했을 때
어떤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4월 3일 오늘까지고요. 제 계좌 수익은 89%, 2배 가까이 계좌 수익을 불려놨죠. 그리고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하기 어렵고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수익이 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 어떻죠? 제가 언제 공략했죠? 올라갈 때. 싸게 살라고 노력했나요? 아니요. 주식 싸게 사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17% 정도의 수익. 원래 이게 곱하기 2 정도 잡아야 돼요. 이때 상승하는 첫날 2월 말경 정도인데 상승하는 첫날에 제가 상따를 들어가면서 손실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커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가비아, VT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는데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개를 하죠. 자, 그중에 VT나 그런 종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오늘도 6.5%의 강세 구간에 있고요. 자,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어떤 구간에 공략했는지 다 나오죠. 자, 정확하게 보이죠. 시가 공략이 됐고요. 그리고 강한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오늘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약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약한 구간에서도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은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고가 돌파 구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고가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4.8%. 자, 이런 매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자, 다른 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온칩스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고 그런 결과 뭐 6%, 10% 이런 식의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제가 2월 달부터 진행되는 강세 구간에는 다른 종목을 한다고 못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이라고 해도 자, 뭐 이런 그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조차도 보세요.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한 결과 32% 정도의 수익. 모든 종목군들을 다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크기를 그렇죠. 수익의 크기를 꾸준하게 늘릴 수 있는 것과 함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강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 좀 그 주도주군 쪽에서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장세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주도주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세로 인해서 내가 체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뭐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다 확인을 하셨죠?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를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제가 보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왜?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시세 움직임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거지 지금 좋아진 상황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실적치 그쵸? 기본적인 내용에 입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 줄 알아요? 주가 대비해서. 주가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니까 분기 평균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7조 7천억이니까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 거나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격이 가장 빠르니까. 그리고 가격이 가장 빠른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내 계좌 수익을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무료로 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내가 매수했을 때 앞으로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다. 근데 그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 타점 그리고 시작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게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그렇죠? 아무 때나 뭐 상승하고 급등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고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우리는 다른 종목, 그렇죠? 어떤 특정한 종목 뭐 이번에만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시장하고는 무관하게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